청산 위기에 놓인 성동조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 정상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 주택 수는 한 달 전보다 1.2% 줄었습니다. 경전선 폐선 부지가 지역민의 휴식 공간인 아라길로 변신했습니다. 함안군은 도시 재생으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합천과 산청 등에 추가되면서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4차 매각 시도라는 마지막 희망만 남은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이 거리 투쟁에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 정상화와 생존권을 이야기하며 절박한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도청 앞 도로 곳곳에 성동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가에도 인간 현수막을 자처한 노동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지만 이들은 세 차례의 매각 실패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매각 시장에만 던져져서 저희의 생사를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약속했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구속에 관한 얘기까지도 저희가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 선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현재 성동조선의 매각가는 3천억 원 수준. 하지만 가동 중지 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서 2천억 원의 추가 운영 자금이 필요해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을 마지노선으로 지난달 4차 매각을 위한 입찰에 들어갔지만 조선업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매각 선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 입찰에서도 본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매각 시도입니다. 해결 방안으로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법원의 매각 대상인 2개 야드를 각각 하나씩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고용보장 내용이 담기지 않은 채 1야드를 분할 매각한다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1월 13일 성동조선의 운명을 가를 매각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나는 가운데 이번 매각이 무산되면 성동조선해양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전선 폐선 부지가 지역민의 휴식 공간으로 변신하면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아라길인데요. 함안군은 이번 아라길을 시작으로 아라가야 고도 함안의 명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발돋움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의 길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관이 하나 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도시 함안을 조속히 건설한다. 하늘 위로 나는 경비행기. 함안에서의 새로운 아라가야 역사 부활의 시작을 알립니다. 복선 전철화로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경전선 철도 부지가 아라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산책길과 체육시설이 들어선 아라길은 지역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라길을 시작으로 함안군은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함안군은 이날 도시재생 선포식도 함께 열고 역사와 상권을 연계한 함안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가야리 유적지가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적 지정된 그 부분하고 우리 2020년도에 된 마리산 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되는 부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앞으로 우리 함안이 크게 관광지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마리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내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문화재청도 함안군과 함께 가야사 보존 연구 사업에 힘을 합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함안 가야리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잊혀진 가야사를 복원하고 함안이 아라가야 역사를 바탕으로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함안 가야리 유적을 통해 아라가야 왕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아라가야의 역사에 비전 선포식까지 더해지면서 가야사 보존 연구 사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개인 사업자인 수도 검침원들은 업무 중 다치더라도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진주시와 검침원들이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 시간, 진주시 수도 검침원들이 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펼쳐들고 정규직 전환 필요성을 출근길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놓고 검침원들이 진주시와 본격적인 협상에 도입한 것은 지난 7월.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전처럼 계약 해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그 외 환경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은 올 상반기부터 진주시와 정규직 전환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속도가 붙지 않자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앞서 우선 노동자의 지위부터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검침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일부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위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개인 사업자 신분에선 업무 중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커녕 10년 넘는 근속에도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근로시간과 일과, 업무 지시 주체의 명확성을 근거로 내린 검침원 근로자 인정 권고를 진주시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16년 동안, 17년 동안 일을 해도 전혀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 동료가 일하다 다쳐도 산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는 오분류되었다고 1단계 용역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수도검침원들의 일과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를 놓고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은 할당량이 정해진 만큼 민원 처리와 서류 작업 등 기타 잔업을 포함한 뒤 최소 근로시간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주 휴일이 보장이 되어져야 되고 주 휴일과 휴가권이 이제 보장이 되어지면 이 부분을 진주시에서 확보를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 수도 검침원들의 임금은 고정적인 월급의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 진주시는 여전히 수도 검침원들을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인정 권고를 두고 검침원들과 해석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검침원들을 근로자로 명시한 것 역시 상급기관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노무사께 자문을 구했는데 용역이라고 한 부분이 꼭 근로자를 말하는 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대법원에서 1심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아직 3심까지 결론이 안 난 사항이라서 정규직 전환 문제 역시 여러 부서가 관련 검토를 진행해야 해 가부 결정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진주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구체적 사안 논의에 앞서 정규직 전환의 타당성부터 따져볼 생각이라 검침원들과 뚜렷한 입장차를 내비쳤습니다. 그 전환을 할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 자체도 일단은 판단은 1차적으로 수도검침 수도과에서는 이제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도 이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전국 사례를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과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환한다 안 한다 자체를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을 때까지 아침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검침원들. 진주시가 정규직 전환의 법적 근거와 명분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집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한눈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화물차의 불길. 지난 28일 밤 창원 구람 터널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는 부산 강서소방서 소속 성치훈 소방교 등 소방관 3명의 빠른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상을 가다 우연히 화재를 목격했다는 이들은 방호복도 입지 않은 채 터널 안 소방전 소방호수를 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덕분에 불은 소방대가 도착한 뒤 3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위급한 순간 자신의 안위보다 안전을 우선한 소방관들. 그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온통 까맣게 타버린 현장. 지난 28일 밤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2층 내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늦은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에서 검은 연기가 시작됐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새벽 창원의 한 고물상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온통 붉게 물든 현장 사진이 보여주듯 피해는 컸습니다. 1시간 만에 진화된 불은 트럭 2대와 굴삭기 1대를 태우며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어두운 밤 긴급하게 출동하는 해경. 남해에서 갯바위에 고립됐다는 40대 남성의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길입니다. 남성은 지난 29일 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갯바위로 올라와 직접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사건 사고는 구조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이 사진. 해경이 통영 연화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어획물 운반선을 구조하는 상황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획물을 싣고 삼덕항으로 돌아가다 기간 유압 호스 파일로 표류하던 운반선. 통영 해경의 빠른 구조로 승선원 3명까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 주택 수는 13,903호로 한 달 전보다 175호, 1.2% 줄었습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3,423호로 집계돼 지난달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허성군 김해시장 친형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허 시장 친형을 협박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금의 흐름과 두 사람과의 관계 등 간접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당시 허 시장의 친형에게 지역단체에 돈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다음 달부터 경남도 내 모든 시군에서 운영됩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령과 창녕, 합천, 산청에 지난 8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은 18개 시군 3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된 오염물질 농도는 누리집 경상남도 대기질 정보 시스템과 에어코리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우리 동네 대기정보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국회를 찾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신동근, 자유한국당 박완소 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주요 사업을 위한 국비 182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창원시가 요청한 주요 사업은 명동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과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구축 사업, 강소연구 개발특구 사업화 지원 등 모두 9건입니다. 허 시장은 또 국산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산업 육성과 창원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도 건의했습니다. 민중당 경남도당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한글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남도당은 31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다문화 학생이 많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한글 교육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방과 후 지역 아동센터의 교육은 사회복지사만 있어 체계적이지 않다며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지역 아동센터와 함께 다문화 학생의 교육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경상남도의 청년 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합니다. 김해시는 지난 4월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정책팀을 신설했으며 그동안의 청년 주도형 정책 개발과 제도 지원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 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청년 관련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또다시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따스하겠지만 문제는 대기질인데요. 황사에다 미세먼지까지 날아들며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아 세차하긴 좋겠지만 먼지 정보는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